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8일 진단 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2%에서 많게는 7%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이 꽤 있고요. 단기 시세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950원 정도,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31,000원 정도로 지금 그래도 고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21선을 유지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 이제 SD 바이오 센서도 어제 이제 호재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이제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부 이제 좋은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2,600원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한번 피크를 찍고 지금 이제 양봉을 모두 이제 잡아먹는 음봉 3개를 지금 출현시키면서 큰 급등을 모두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1선과 갭이 좀 벌어져 있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도 단일가가 풀렸지만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도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는 그나마 이제 고점을 잘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마시스도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랩지노믹스와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은 하진 않았고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리드는 이제 백신 관련된 테마로 좀 힘을 받았고요. 확실히 좀 강하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계속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7%,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일단 양봉의 절반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한번 터트리고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이제 이 시세가 끝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랩지노믹스를 대표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이전에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음봉을 얄금얄금 이제 주면서 계속 이제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시세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그럼 이 패턴이 지금 그 패턴인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와 음봉에 대한 출현은 사실 이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타이밍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수급과 차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월 달과는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다릅니다. 1월 달에는 아마도 독감에 대한 유행으로 좀 힘을 받았었는데 이때는 이제 한번 시세를 주고 바로 이제 떨어뜨렸다면 지금 이제 한 2번 정도 나눠서 시세를 줬고요. 거래량도 이때와 이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크게 나왔고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작년 8월과 패턴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 8월에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의 패턴을 좀 본다면 61선과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왔고요. 저점을 다지고 나서 충분히 다지고 나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특히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시세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지금 이 작년 8월과 유사하고 작년 8월에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유사하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는 한번 시세를 주고 작은 얄금얄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부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 종목들을 보았을 때 이 8월 5일자에 그 똑같은 음봉들이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잘 올라가다가 이제 아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했다면 손절을 했을 선이고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5,000원 가까이, 2배 가까이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지금 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저도 한번 큰 수익을 지금 보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겁을 주면서 더 눌릴지 아닐지는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시세를 좀 더 늦게, 아주 우리 생각보다 더 늦게 줄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베팅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단기 테마로서의 그런 이 관심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은 이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직 시세가 덜 나왔죠.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전과 상당히 높이가 유사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수젠텍이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동남아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직접 수젠텍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수젠텍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시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코로나 외에 별도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엑세스바이오도 네, 좀 더 저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셀리드 말고 신풍제약이 있죠. 치료제로 신풍제약은 이제 오늘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단일가 매매로 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신풍제약도 이제 8월에 힘을 받았던 만큼 좀 유사하게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네, 백신 관련 종목 주고요. 이것도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힘을 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진단 키트가 좀 이제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건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받을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식들을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동남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도 그렇고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19 환자가 다음 달 말에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도 전주 대비해서 지금 118%가 환자 수가 늘면서 4만 1,400명으로 지금 환자 수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주보다 지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중증 환자가 102명이고 요 중에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다음 달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정점인 20만 명에 이를 수 있고 유행이 8월 초까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아직 두세 달 정도 더 유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에 대한 유입이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도 이제 벌써 2배 가까이가 증가해서 5만 명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환자 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주에 검출률이 8.6%로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출률이 꾸준히 떨어지다가 5월 둘째 주에 증가를 했고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5월 30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틀 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세가 5월 30일에 이 검출률이 더 증가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하필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고요. 그런 선거 이후에 이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백신에 대한 접종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6월 중순에서 7월 사이에 감염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예방의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6월 말에서 7월에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지금 계속 유행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소식에 이제 북한 쪽에서도 국경에 대한 봉쇄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크게 다룰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런 수준까지 지금 내용이 언급이 되는 걸 봐서는 뭔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코로나 소식은 아직 뭐 확실하게 지금 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태국, 싱가포르, 대만은 굉장히 크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인도와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쪽에서도 유행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그런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근데 그게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 한국, 일본 이런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러스 MB 1.8.1입니다. 이 변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염성이 꽤 강하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저렇게 대만과 태국이 확실하게 저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전염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도 투자이지만 일단은 건강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미국 보건부 장관이 백신에 대한 불필요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백신의 접종 대상자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임산부와 어린이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 당국과 협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발표한 사람은 백신에 대한 회의론자로서 결정 과정을 이제 무시하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좀 하고 있다. 뭐 백신도 못 믿겠지만 그래도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이제 떨어지면 점점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를 보았을 때 매년 여름에서 유행해가지고 겨울까지 이어졌다가 또 그 다음 해 여름에 또 유행하고, 근데 그 유행하는 종류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잊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덧 계속 하위 변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근데 감염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계속 그 가지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갑작스럽게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변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코로나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유행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계속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언급되는 것이 코로나19 외에 니파 바이러스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이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예고를 하였고, 아직 국내에선 발생 사례가 없지만 지금 인도 쪽이라든지 그런 이 동남아 국가에서 꾸준히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치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인수 공동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 1급 감염병 지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진단에 대한, 그리고 백신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또 한 번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니파 바이러스가 당장은 유행하진 않겠지만 이 경각심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코로나19도 19지만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제 하와이에서 갑작스럽게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우려스러운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해서 지금 하와이 뜬금없죠. 그래서 108건으로 이제 이달 기준 15일에 확인이 되었고, 전체 확진 사례를 이미 넘어섰다. 한 달 만에 108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와이에서만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금 백일해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 18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1.28배 많은 2290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 역대급 규모로 지금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탓에 환기도 잘 안 하고 에어컨을 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저는 이 진단, 치료제, 백신 테마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주가가 계속 며칠째 지지부진하고 눌러지는 것 같지만 곧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만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발표를 한 이제 5월 30일 정도에 확진자에 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든지, 이제 그 다음 주 6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든지, 혹은 이제 동남아에 대한 확진자가 더 많이 증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런 추세가 보인다면 이전에 8월 달에 보였던 움직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딱 정하고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워낙 변동성도 크고 좀 위험한 테마라서 제가 뭐 이 차트만 믿고 수급만 믿고 이런 소식만 믿고 계속 어디까지 투자하자라고 이끌어 나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계속 이제 수익을 확보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이제 조금 수익이 깎이더라도 혹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더 가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신용이라든지 그런 아주 큰 돈을 한 번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이 저의 원래 장기 투자에 대한 이 움직임과는 조금 다른 테마를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